밤새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은 차차 흐려져서 오후부터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입니다. 일부 동부 산간 지역에는 진눈깨비가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전주와 익산이 15도, 진안 13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이 낮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 아침에는 눈이나 비와 함께 진안과 장수의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는 등 수능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전라북도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장은 고액의 연봉과 최대 5년의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요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지사 측근이나 고위 공무원들의 회전문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기관장 연봉을 정하는 기준도 제각각이고 채용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올해 성과급을 포함한 전북 연구원장의 연봉은 1억 3천만 원가량입니다.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대표는 7,200만 원 수준입니다. 문제는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도 공기업과 출연기관장의 급여를 정하는 공통된 원칙이나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북개발공사와 신용보증재단은 초임 연봉만 규정돼 있고 생물산업진흥원 등 4곳은 상한의 기준도 전혀 없으며 경제통상진흥원 등 3곳은 경력과 타 시도의 기관을 참고한다는 모호한 기준뿐입니다. 도의회 홍성임 의원은 이 때문에 공기업과 출연기관장의 연봉이 자의적으로 또는 과다하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전라북도에서 17개 출자 출연 기관장의 연봉을 책정하는데 원칙이 없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원칙과 기준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공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고위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장으로 바로 자리를 갈아타거나 고령에 재취업하는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전라북도 국장 출신의 이모 원장은 명예퇴직을 한 지 불과 20여일 만에 5년 임기의 기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또 A 기관의 실장과 B 기관의 원장은 7순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연세 높으신 분들이 현재도 그런 기관에서 터줏대감처럼 이렇게 장기간 계시는 게 바람직한 방향입니까?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려면 공기업과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에서 꼼꼼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대상기관 확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JTBC 뉴스 이승환입니다. 여성 동료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 영상을 동료들과 돌려봤다는 의혹을 받아온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버리려 한 것은 아닌지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성 동료와의 성관계 장면을 찍어 다른 경찰 동료들과 돌려봤다는 의혹을 받는 A순경. 압수한 휴대전화엔 혐의를 입증할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수사받기 2주 전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는데 A순경은 고장나서 바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A순경이 원래 쓰던 휴대전화, 그러니까 바꾸기 전에 휴대전화가 이 저수지 물속에 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순경 가족이 전주 한 저수지로가 무언가를 버린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 장면은 저수지 CCTV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순경 가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잠수부까지 동원해 물속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수심도 깊고 시야보도 한 30cm밖에 안 되고 뻔속에 숨어버리면 찾기가 힘든 수사 상황이라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찾지 못하더라도 불법 촬영물을 직접 봤다는 동료 경찰들의 진술을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A순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겨울에 들어선다는 절기상 입동이 지나고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배추값이 너무 올라서 김장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 아예 김장을 포기하겠다는 가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가을 배추 수확이 한창인 부안군 상서면의 배추밭. 수확하는 배추보다 버려지는 배추가 더 많습니다. 병충해로 아예 자라지 않거나 뿌리가 물러져 못 쓰게 된 게 태반입니다.
80% 이상은 다 전멸했다고 봐야 되겠죠. 올해 뭐 잦은 비 때문에 뿌리옥이 너무나 발병률이 높고 또 누군병에다 무름병까지 약을 그렇게 처방해도 어떤 특별한 해결책이 안 보이더라고요. 배추를 밭에 정식하던 9월 초 연이은 태풍과 잦은 비, 일조량 부족으로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한 탓입니다. 뿌리랑 그 속에서부터 밑둥지부터 썩어가는 그 병이 있거든요. 그거 하고 이제 토양 상태에 따라 또 좀씩 틀린데 이제 뿌리옥이라고 해서 그런 병들도 있고요. 그 뒤에는 이제 녹음병이 또 생기고. 올해 가을 배추 재배 면적은 19,000헥타르로 역대 최소 면적을 기록한 데다 작황마저 안 좋다 보니 배추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한때 7,000원까지 올랐던 배추 한 포기의 소비자 가격은 현재 4,500원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 배추값 폭등은 아예 김장을 포기하는 이른바 김포족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대기업 조사 결과 주부의 절반 이상이 김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4인 가족 기준 30만 원까지 오른 김장 비용 대신 포장 김치를 사 먹겠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5,000원, 6,000원 하구만. 작년에 20kg, 올해는 10kg. 비싸서. 정부는 김장철을 앞두고 무 배추 가격이 급등하자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농협을 통해 김장용 양념 채소를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지난 7월 정부가 1차 규제 자유특구를 지정했을 때 전북은 홀로그램을 내세웠지만 탈락했습니다. 반면 세종은 자율주행, 전남은 소형 전기차가 포함돼서 전북이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어제 발표한 정부의 2차 규제 자유특구에 전북의 친환경 자동차가 포함됐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전합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믹서 트럭 등의 화물차 연료를 경유에서 액화 도시가스, LNG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료비를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걸림돌은 LNG 용기의 국내 기준 용량이 국제 기준 450리터의 절반인 250리터에 불과해 화물차 주행거리가 짧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전북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북이 LNG 중대형 상용차와 이동식 LNG 충전소 연구 개발에 대한 규제를 없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이 사업에는 타타데우 상용차와 자동차 융합 기술원 등 11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합니다. 전북은 또 750kg 이하의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로도 지정됐습니다. 여기에는 GM 군산공장을 인수한 명신 등 16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합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1조 7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12,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침체된 저희 자동차 산업의 어떤 위기 극복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서 새로운 그 산업 체질 개선을 좀 도모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는 앞으로 홀로그램과 탄소 섬유 등 다른 성장 동력 산업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익산시가 내년부터 100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완주군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안에 로컬푸드 무인 판매대를 운영합니다. 주혜인 기자가 전합니다. 익산시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내년 1월부터 100억 원 규모의 지역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충전식 카드형인 익산사랑 상품권은 구매할 경우 5%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원시가 민간 어린이집 2곳과 첫 국공립 장기임차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장기임차 제도는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가 운영권을 유지한 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적은 비용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보육 시설의 확충을 통해 높은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완주군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전기공사 안에 로컬푸드 무인 판매대를 운영합니다. 무인 판매대는 완주 지역에서 재배한 과일과 채소 등 제철 농산물이 진열되며 소비자가 농산물을 구입한 뒤에 무인 결제기를 통해 결제하면 됩니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인 자암 박준승 선생의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정읍 씨는 23억 원을 투입해 산회면 평사리에 전시실과 교육장 등을 갖춘 전시관을 건립하고 박준승 선생의 일대기와 애국 활동을 시대별로 전시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수능 시험 하루 전인 오늘 예비 소집이 실시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수험생들은 오늘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서 수험표를 전달받은 뒤에 선택 영역과 선택 과목이 맞게 기록되어 있는지와 함께 시험장의 위치도 확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13개 시군 시험장, 61개 시험장에서 치러질 수능 시험지와 답안지도 오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넘겨받았습니다. 전라북도의 대형 국책사업 발굴이 지나치게 미흡하고 국가 예산 발표 방식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도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도 국가 예산 사업 가운데 1,000억 원 이상 사업이 하나도 없다며 대형 사업 발굴의 도정의 역량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전라북도가 내년 국가 예산을 7조 8천억 원 규모라고 발표했지만 새만금 개발청 등 외부 기관의 예산을 제외하면 4조 3천억 원 수준이라며 국가 예산 발표 방식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예산의 최종 관문인 국회 예결소위에 전북 의원이 한 명도 참여하지 못한 데 대해서 도내 의원들이 반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전라북도 야권 의원들은 예결소위에 영남과 충청 의원은 4명씩이나 포함된 반면 호남은 광주 출신 국회의원 1명만이 참여해서 국가예산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됐다며 전북 의원의 추가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촌석, 안호영 의원은 기자회견 자리는 물론 국회의장에 대한 항의 방문에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전북 정치권은 민주당의 호남 몫은 광주에 들어갔고 야권은 분열되는 바람에 8년 만에 소위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전주의 외식 비용이 지난해보다 올랐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가 지난달 전주의 외식 서비스 음식 24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피자 14.7%, 생맥주는 13.8%가 증가하는 등 2개의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가격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서비스의 경우 휘발유와 LPG 가정용 가스요금은 하락한 반면 노래방과 목욕료 등은 지난해보다 올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